고 김영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원청 불패가 또 확인됐다며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적용 범위를 놓고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근로자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4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498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당진 합덕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과 주변 농장에서 키우는 닭 등 가금류 16만 7천여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영균 씨. 김 씨가 숨진 지 3년 만에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자들에게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른바 원청 불패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판결이 왜 이렇게 내려졌는지, 또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영균 씨. 석탄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인 채 발견된 김 씨의 죽음에 대해 법원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앞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고 김영균 씨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사업주였던 김병숙 전 사장은 작업 환경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다른 원하청 관계자 13명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 집행은 모두 유예됐습니다.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는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가해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로 다 떨어지고 진짜 감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죠.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다 빠져나가고. 노동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자본과 권력에 편승한 판결이었다며 엄중 처벌만이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동료 노동자들도 원청의 인식 변화가 없는 가운데 법원 판결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한테 계속 전가하는 방식으로 지금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이 원청 회사들의 태도예요. 그건 처벌도 아니고 그냥 면죄부 준 거예요. 죄는 인정되는데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법은 왜 있는 거예요? 이번 판결은 김 씨가 숨진 뒤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기존 산업안전법이 적용되면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대상에서 하청 근로자가 빠진 겁니다. 기존의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런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들이 처벌이 조금 더 용이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청 불패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대반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칙인 책임성 강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유족과 김영균 재단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선 원청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앞서 살펴본 고 김영균 씨 사례처럼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바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겁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사업장 적용 범위를 놓고 벌써부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정우석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나오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사업주에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개인 사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이후에도 각종 사망사고가 계속되자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빚 좋은 개설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을 하려면 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 시행 범위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되면 좋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시행을 우선시했고 시행 과정에서 이 적용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모호한 것은 있을 걸로 보여요. 실제로 충남도 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기업의 1%를 조금 넘습니다. 50인 이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영세한 사업장이 많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우 필수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조차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무입니다. 제도에 대해서 아셨더라도 이제 실제로 요거를 이제 준수하기 위해서, 요 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어쨌든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세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좀 있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면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소외됐다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사측이 편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될 수 있는 필요가 있고, 사실 일하다 죽지 않고 더 이상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나의 일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됩니다. 충남 지역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오래된 공단이나 발전소들이 많고 큰 기계를 다루는 제조업 공장이 많아 늘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해에도 서산과 당진에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하는 등 지역 근로자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고로 따지면은 경북하고 충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장치 산업이 많아요. 큰 장치를 사용하는 철강이라던가 발전 이런 것들이 큰 장치 산업이 많이 존재함에 따라서 사고가 나면은 작게 나는 게 아니라 크게 나는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498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천안이 1,242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당진이 119명, 서산 122명, 홍성 69명, 예산 49명, 태안 45명, 청양 10명 등입니다. 집단 감염의 여파는 주춤했으며 타 지역 확진자나 지표 환자 접촉 등의 산발적인 감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에 접어든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는 아무나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없게 되면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국 또 편의점에서 이 검사 도구를 한 사람당 5개까지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17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온라인에서 비싸게 파는 곳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부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시행하게 된 조치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할 때는 면봉을 양쪽 코 안에 2cm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검체 추출액에 넣어서 섞은 뒤에 서너 방울 정도 테스트기에 떨어뜨려서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검사기에 C와 T 중에서 C에만 줄이 나타나면 음성이고요. 두 군데에 다 줄이 보이면 양성입니다.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선별진료소에서 이 PCR 검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 합덕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AI가 발생했습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3일 11만 9천여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는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과 반경 500m 안에 위치한 4만 8천 마리 규모의 가금 농가 한 곳에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충남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건 이번이 11번째입니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돼 22일 동안 유세전이 펼쳐집니다. 이 기간에는 자동차와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 거리 현수막 게시 등이 가능합니다. 또 일반 유권자는 선거 전날까지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방식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이 3월 정식 개통 예정인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온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충남도 교육청 미래인재과 박진석 장학사를 전화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장학사 박진석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지금 언급해드린 마주온 플랫폼, 이게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충남교육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수업 환경에 대비하고 미래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통합적인 교육정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결과물이 바로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 마주온입니다. 마주온은 순 우리말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즉 교육 공동체가 서로 온라인에서 마주하며 교육에 관한 모든 소통을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주온은 통합 플랫폼에 걸맞게 교육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먼저 교육 공동체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서비스 기반의 소통톡이 있고요.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혼합형 수업이 가능한 수업톡, 인공지능 교육, 환경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미래톡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3월 시작되는 새학기에 맞춰서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어떤 준비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충남교육청에서는 마주원을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마주원 사용법 교재 집필에 참여했거나 정보교육 강사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했던 도내교사 32명을 대상으로 마주원 운영지원단 양성과정 연수를 지난 2월 초에 3일간 진행했었습니다. 연수를 마친 교사는 일선 학교에서 마주원 활용 방법 안내에 대한 교육 요청이 오면 맞춤식으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각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마주원 설명회, 14개 시군 교육전 정별, 마주원 활용 연수 등에도 강사 활동으로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 편리하게 마주원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 동영상도 서비스별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마주원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들을 받는 창구도 마련하여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박진석 장학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